원래 뉴턴이 이제 세상의 모든 운동이라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 뉴턴이 소개한 걸로 해석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치? 해석을 하고 살았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뉴턴의 이론을 약간 재해석했다 할까?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된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뉴턴은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가고 누구에게나 공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반대로 말했죠. 시간도 상대적이다. 누구에겐 빨리 갈 수도 있고 누구에겐 느리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누군가에게는 커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쉽사리 잘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 아직 그런 거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지? 그걸 이제, 앞으로도 보기 힘들 거야. 힘들 거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 납득이 가네. 그럴 수 있겠네. 라는 거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강의는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실험,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요 실험인데, 조금 이따 보게 될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이 바로 요 실험이야. 요 실험. 별거 아니죠? 거울 갖다 놓고 빛검출 갖다 놓고 광원에서 빛을 쏘고 있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 이 실험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한 덕분에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이 이제 영상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자,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상대성 원리에서는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요. 상대성 원리를 증명하려면은 상대성 원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광속 불변의 원리 두 가지를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이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 영상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광속 불변의 원리는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그 빛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빛의 속도가 일정해. 심지어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슈퍼맨이 빛을 바라봐도 다시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빛을 바라봐도 빛은 빛의 속도로 나간다는 거야. 이게 되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렇게 광속은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어떤 관찰자,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보든 엄청 빨리 달리고 있는 관찰자가 보든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게 바로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맥스웰 방정식으로 증명이 됐죠. 맥스웰 방정식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자, 상대성의 원리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우리 F는 MA라는 공식 있잖아. 그 F는 MA라는 공식은 이따 좌표계를 배우겠지만 어떤 좌표계, 우리 관성좌표계, 같은 관성좌표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는 모두 동일한 이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야 물리법칙은 다 똑같아. 너한테도 적용되고 너한테도 적용되는 거야. 그 얘기를 어려운 말로 야 상대성 원리가 적용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어. 두 가지 이제 가정이 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부분이에요. 자, 이게 그거죠.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시간도 같고 길이도 같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다르게 가고 길이도 다르게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그 증거인데 증거에 대해서는 뮤온 입자에 대한 증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특수가 먼저 나오고 특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영상 기억나? 10년 동안 무슨 수학 문제 풀었죠? 수학 문제 풀다가 나중에 이것을 보완해서 나온 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2 과정에서 이 물리 1 과정에서 배우는 건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만 배우게 되고 물리 2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 속도를 볼게요. 상대 속도.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지금 VA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요. B라는 사람은 VB라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얘는 뛰고 있고요. 자전거 타고 있네. 예빈아,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대박! 어떻게 알았죠?
자전거가 더 빠르죠? 예를 들어서 10m/s로 가고 있다 치고요. 뛰는 사람은 5m/s로 뛰고 있다고 쳐봅시다. 5m/s로 뛰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가 B를 바라봤을 때, 자, 정지해 있는 사람 C가 바라봤을 때는 A는 5로 달리고 있고 B는 10으로 가고 있죠.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A가 B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오른쪽 방향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B가 A를 보면 어떨까요? 느리게 간다고? 느리게 보인다고? 쟤 나보다 느리네 이게 보인다고? 점점 멀어지겠죠. 점점 멀어지니까 봐봐. 점점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B가 봤을 때는 쟤가 자꾸 뒤로 가네. 그죠? 반대 방향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상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만약에 둘이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둘은 어떻게 보일까? 쟤 정지해 있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뭐가 가정이냐면 우리가 지구에 타고 있지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우리가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녀석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지? 똑같아. A와 B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A가 바라봤을 때는 자기 막 달리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B가 자꾸 5m/s로 빨라지고 있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B가 바라봤을 때는 자꾸 저 뒤로 멀어지니까 제가 반대 방향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게 너무 어려워. 되게 헷갈려. 그래서 만든 공식이 있다. 이게 상대속도 공식이야. VAB. A가, 잘 들어. A가 B를 바라봤을 때 속도를 VAB라고 쓰고요. 봐봐. 이게 이름이 뭐야? 상대 속도잖아.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속도라고 외웁시다. 상대방을 엄청 배려해. 그래서 내가 A가 B를 바라보는 거니까 상대방이 누구야? B가 상대방이지? 그래서 B의 속도를 먼저 써준 거야. 상대방을 배려해서 당신 속도 먼저 써드릴게요. 거기서 겸손하게 자기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다시 우린 답을 알고 있죠? A가 B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인다? 앞쪽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B의 속도가 얼마다? 오른쪽 방향 10이니까 10m/s죠. 빼기 내 속도가 얼마야? 5m/s 그죠? 5m/s를 빼면 답이 뭐가 나와? 5m/s 나오죠.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B가 A를 바라봤을 때는 상대방이 누구야? A죠? A에서 겸손하게 B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해볼까요? 그럼 A의 속도 얼만데? 5m/s 그죠? 빼기 내 속도가 얼만데? 플러스 10m/s 그죠? 얼마나? 마이너스 5m/s 나옵니다. 뭔 소리야? 반대 방향으로 5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숫자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막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 숫자로 딱 나타내. 오른쪽 5m/s B가 A를 보면 왼쪽 5m/s가 딱 보이죠. 이렇게 구해내는 게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요거만 알면 상대 속도는 알 수 있고, 상대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게 상대 속도 개념 1번 끝.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화이팅! 자, 두 번째는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인데, 이건 왜 했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이 알려졌어. 전자기파. 빛은 전자기파야. 전자기파. 우리 앞에서 배우지 않았나? 빛은 전자기파다. 그래서 막 무슨 전기장과 자기장이 막 같이 오는 파동이었잖아. 자, 빛은 파동이다. 빛은 전자기파라는 파동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파동은 다 매질이 필요해요.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파동을 주고 있다? 어떤 파동? 소리를 다른 말로 음파란 파동을 주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매질을 타고 여러분들한테 가고 있어?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기를 없앤다면 뭐라 해야 되지 모르겠죠. 말했어 지금. 공기가 없다면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돼. 그렇다면 빛도 파동이라면 얘도 매질이 있지 않을까? 맞아.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정했던, 아마 이런 매질이다 가정했던 게 에테르야.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을 거야. 아직 발견한 적은 없지만, 그지? 그 에테르라는 매질로 가정을 하고 이게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은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봐봐, 왜 그러니? 어떻게 증명했냐면 에테르라는 매질이 존재한다면 공기처럼 또는 물처럼 매질이 존재한다면 흐를 거라는 거야. 흐름이 있다는 흐름. 어떤 흐름이 있을 거라는 거야. 우주에도 빛이 통과하고 있으니까 우주에도 에테르가 잔뜩 있을 것이고요. 에테르라는 매질이 존재한다면 에테르는 흘러갈 테니까 이거 봐봐. 흘러갈 테니까 자,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봅시다. 이게 에테르의 흐름이라고 볼게요. 근데 빛이 에테르를 따라서 가면 빨라질 거고요. 에테르를 거슬러 간다면 느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에테르가 흐름이 있다면 흐름을 따라가면 빨라질 거고 흐름을 거슬러 가면 느려질 거야.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야. 자, 에테르가 흐름이 있다면 자, 이렇게 방향을 다르게 했을 때 분명히 어떤 녀석은 느리고 어떤 녀석은 빨라질 거야 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광원에서 빛을 빵 쏩니다. 어딜 먼저 통과해? 이민아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거울이죠? 근데 먼 거울이다? 반거울. 이거 반거울이죠? 이거다. 반거울이야. 반거울이 뭐냐? 반만 거울이야, 반만. 반만 거울이고 반은 유리다? 그래서 그 빛의 절반은 통과해. 1- 통과. 또 반은 거울이니까 튕겨. 1. 거울로 반사된 건 1번으로 방향이 꺾이고요. 통과된 건 1-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는 그냥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울은 반사만 시키죠. 1번으로 간 거는 튕겨서 2번을 거쳐서 또 반거울이니까 3번을 거쳐서 빛검출기에 검출되겠죠. 경로가 1, 2, 3이라는 위아래 경로를 따라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1-로 통과했던 요 빛은요. 2-로 튕긴 다음에 튕겨서 3-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얘는 좌우로 움직였다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분명히 경로가 둘이 다르잖아. 처음에 하나의 빛을 빵 썼을 때 이 빛이 경로가 다르니까 어떤 빛은 약간 빠르고 어떤 빛은 약간 느려야지만 된다는 거야.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근데 제 아무리 방향을 바꿔가며 막 실험을 해봐도 빛 검출기에서 검출된 빛의 속력은 어땠을까? 모두 같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쏘더라도 항상 같은 속력으로 같은 동시에 이 검출기에 빛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아냈다? 에테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구나를 알아낸 실험입니다. 물론 에테르가 있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한 건데 결국은 발견을 못했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사실 실패. 근데 이 실패 덕분에 아인슈타인이 광속은 변함이 없다. 만약에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어떨 때는 빛이 빨라져야 되고 어떨 때는 빛이 느려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빛은 항상 같은 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마이커스 몰리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좌표계 얘기까지만 하고 잠깐 스트레칭 좀 할게요. 봐봐. 벌써부터 막 힘들어 지금. 좌표계. 봐봐, 쌤이 막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어떻게 되죠? 넘어져. 왜 넘어지죠? 관성 때문에 넘어지죠. 관성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우리 관성 기억나? 관성은 어떤 물체에게 적용된다? 하체는 힘을 땅 받았지만 상체는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운동 관성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
바로 관성은 힘을 받지 않는 물체에게 관성이 작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관성이 적용되는 좌표계를 관성좌표계라고 불러줍니다. 자, 관성좌표계, 관성계라고 불러주고 있죠? 관성계, 다른 말로 관성좌표계가 체크하자, 밑줄 그자. 자, 펜 꺼내봐. 자, 움직이게 해야지. 자, 관성이 통하는 좌표계를 관성좌표계라고 불러주고요. 쉽게 말하면 관성이 통하는 좌표계인데 좀 어렵게 말하면 정지에 있는 관찰자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그죠? 한 좌표계, 한 관성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계이다.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바라봅니다. 얘가 얘를 바라봐. 얘도 관성이 적용되죠. 그죠? 얘가 얘를 바라봐도 관성이 적용돼요. 그죠? 서로 정지관성, 운동관성 적용이 되잖아. 이럴 때 관성좌표계에 둘 다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관성좌표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관성좌표계의 반대말이야. 반대말. 관성좌표계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면 가속좌표계라고 불러줍니다. 가속좌표계. 좌표계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관성좌표계가 있고 가속좌표계가 있어요. 봐봐. 스텝을 누가 뒤에서 계속 밀어. 나 어떻게 되지? 밀리죠. 점점 빨라지죠. 그러면 나는 힘을 계속 받고 있지. 힘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봐봐. 힘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나 넘어질까? 힘 때문에 계속 앞으로 밀려요. 그냥 돌부리 따위 발만 부러지겠죠. 딱 걸리고 앞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다가 돌부리에 툭 걸려. 계속 앞으로 간다니까.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힘을 받고 있는 물체는 관성 따위 벌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키워드는 이거야. 관성좌표계는 힘을 받지 않는 물체가 존재하는 게 관성좌표계고요. 가속좌표계는 계속 물체가 힘을 받고 있는 좌표계가 가속도 좌표계입니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후악 가고 있어요. 가속도로. 점점 빨라지고 있어. 어떻게 되지? 계속 뒤로 밀리죠. 확 갈 거 아니야. 계속 뒤로 힘 받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속좌표계에 있다고 말하는 거고, 이 우주선이 등속도 같은 속도로 쭉 움직이고 있다면 걔는 힘을 받고 있지 않을 테니까 관성좌표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힘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속좌표계인지 관성좌표계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할게요. 좋아요. 잠깐 스트레칭. 자. 물 마시고 오세요. 잠깐 쉬는 시간 설정할게요. 시간 3분.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1번 가정, 2번 가정, 두 가지 가정을 하고서 시작합니다. 두 가지 가정이,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상대성 원리야. 상대성의 원리. 상대성의 원리가 뭔지도 설명할게요.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이제 좌표계 얘기할게요. 모든 관성좌표계 안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다 동일하게 성립한다. F는 MA도 성립하고요. P는 MV, 그죠? MVP, 운동량도 다 똑같이 성립하고, 모든 공식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가정했을까? 아인슈타인이. 뒤에 나오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도 어떤 법칙이죠. 법칙. 그 수학적 법칙도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걸 이용해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빛의 속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내요. 누구에게는 시간이 빨리 가고 누구에게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걸 증명해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래서 이걸 꼭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하려고 상대성의 원리,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법칙으로 이걸 증명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 원리를 먼저 가정을 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둘 다 관성좌표계죠. 동일한 관성좌표계 안에서, 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물체를 위로 딱 던졌다가 딱 받아. 얘 밑으로 왜 떨어지지? 중력 때문이죠. 중력은 F라고 한다면 중력을 구하는 공식은 MA죠. MA라고 하잖아. 자, F는 MA로,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F는 MA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두 번째, 자,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가면서 툭 던지면, 그대로 탁 받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동전을 툭 던져봐. 뒤로 확 가나요? 동전이? 아니죠. 다시 내 손에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달리고 있는 이 녀석은 얘랑 똑같이 보이는 거야. 위로 올라갔던 게 그대로 자기 손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동전이 또는 이 공이 앞으로 갔다가 떨어져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얘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 포물선 운동 왜 한 거지? 물어봐요. 얘도 뭐라고 말한다? 얘도 위로 올라갔던 게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중력을 F는 MA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관성좌표계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을 둘 다 같은 물리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다라는 것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가정인데, 가정 두 번째가 광속, 빛의 속도죠. 광속 불변.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빛의 속력 일정의 법칙이야.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맥스웰 방정식이 그렇게 나온 거야. 맥스웰 방정식이 그 어떤 상황을 다 접목하더라도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오류가 없어. 근데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오류가 없어서 그거를 아인슈타인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가 일정해? 변함이 없어?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데?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력이 일정하다면 만약에 시간이 달라지면 거리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잖아. 속력이 항상 일정하다면 시간이 만약에 누군가 변한다면 거리도 함께 변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전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이 제한됐다고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시간이 변할 수 있다면 거리도 함께 변해야 되네 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거죠. 어떨 때 시간이 변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광속 갖다가 소개를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광속 불변의 원리가 뭔지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200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 100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200의 속도로 활을 빵 쏘는 거야. 밖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봤을 때 이 활의 속도는 얼마로 보일까? 300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냥 들고만 있어도 부엉 갈 테니까 들고만 있어도 이 관찰자가 봤을 때 화살은 1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들고만 있어도 훅 가니까. 근데 앞으로 200으로 빵 쐈으니까 300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체 300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속도야. 상대 속도. 근데 이 광속, 빛은 그 상대 속도의 원리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100으로 달리고 있는 기차에서 빛의 속도로 빵 쏩니다. 빛의 속도를 임의로 C라고 할게요. C. 커런트 변함이 없다는 뜻이긴 한데 C라고 표현을 해요. 광속을 C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관찰자가 바라봤을 때 우리 상식적으로는 100 플러스 C로 보여야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C로 보인다는 거야. 그냥 C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걸 광원의 속도라 그래요. 광원. 이 광원의 속도와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C다. 일정하다. 또 얘가 엄청 빠르게 달려. 엄청 빠르게 달리면서 이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똑같이 C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관찰자의 속도야. 관찰자의 속도와도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C다. 일정하다. 광원의 속도, 관찰자의 속도 아무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C다.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달리면 빛이 느리게 보일 수 있나요? 빛보다 빠르게 달리면 빛이 느리게 일단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건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빛보다 빠르게 달릴 경우에는 이 전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또는 광원의 속력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게 빛의 속력 일정 법칙입니다. 체크.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관찰자의 속도 또는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빛은 항상 빛의 속도를 가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한 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바로 이런 상대성 원리라는 가정과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관성계 안에서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시간, 길이, 질량들의 물리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다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도 달라질 수 있고 길이도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질량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게 상대성 원리예요. 쌤이 항상 말하죠. 질량은 물질의 양이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질량도 속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운동 질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상대적이다. 모든 건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넘기면 간단하게 문제 풀기 나옵니다. 방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문제 풀어보자.